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비핵화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을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주가 조작 등 첫 재판을 받는 김건희 씨의 법정 모습도 공개됩니다. 1,0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벌인 재력가와 금융권 관계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운영자 등인데 2024년부터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해 자신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며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폐하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임산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고열을 방치하면 폐하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세계 정상들 앞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축으로 하는 대북 평화 구상을 제시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보다 먼저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는데 유엔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곧바로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강인 특파원,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유엔 연설이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은 약 20분 분량이었습니다. 연설 도중 간간히 박수도 터지면서 주요국 정상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가 불법 계엄 사태를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네, 뉴욕 현장에서 사이렌이 좀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설의 핵심,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크게 세 단계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 정상화를 실현한 다음 비핵화에 이르는 단계적 해법입니다. 단계별 영어 약자를 따서 END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고 명명했는데 남북 갈등을 끝내겠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북한 측 자리에 한두 명의 인사들이 앉아서 경청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네, 같은 나라의 트럼프 대통령도 5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신 유엔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데 연설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자신이 7개의 전쟁을 끝냈다면서 유엔은 무능하다고 직격했는데요. 심지어 연설 도중 프롬프터가 멈춘 것까지 거론하면서 유엔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It's too bad that I had to do these things instead of the United Nations doing them. And sadly, in all cases, the United Nations did not even try to help in any of them.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두 정상의 연설 가운데서 입장이 엇갈리는 대목도 있었습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했는데 이 대통령은 유엔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Climate change, no matter what happens, you're involved in that.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 또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미 정상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Well, if you come illegally into the United States,
you're going to jail or you're going back to where you came from or perhaps even further than that.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민자 관련 양국 정상의 발언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유엔 총회장에서도 특히 관심을 끌었던 대목입니다. 당초 한미 두 정상이 약식 회담이라도 할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아직까지는 만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였습니다. 각각 33번, 12번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집단지성을 통해 대안을 찾고 민주주의 혁신을 이룬 것처럼 국제사회도 협력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도구로는 인공지능을 제시하면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도 언급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나라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3회, 평화 25회, 민주주의는 12회를 언급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뤘다며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혁신을 시도해왔다며 국제사회 과제도 해법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도구가 될 거라며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한 대목까지 더해 모두 세 차례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합니다. 오후에는 김건희 씨의 첫 재판도 열립니다. 언론사의 촬영이 허가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특검이 오늘 오후 3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불러 조사합니다. 어제 구속된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주고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 의원에게도 오늘 오후 1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권 의원은 당초 어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앞선 2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통일교 의혹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같은 날 특검 사무실 피의자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다만 특검팀은 두 사람 간 대질신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2시 10분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알선 수재 3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락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30일 수사를 연장하기로 한 특검은 대통령실 전직 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학폭 사건 직후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과 8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학폭위 처분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통일교 내부의 서신 보고. 여기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한 통일교 지구장은 당시 경북도당의 위원장이던 김 의원에게 통일교의 현안과 함께 후원금을 줬다고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대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은 한학자 총재에게 서신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 총재의 지휘 덕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보고서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경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구장은 서신 보고에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통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치인을 물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여성 최초 경북도 당위원장으로 소개합니다. 지구장은 김 의원에게 1041개 읍면동 기반을 통한 협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서밋 책자, 한일 해저터널 정책 제안서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한 총재에게 보고한 겁니다. 또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가고 대선 후 긴밀한 협조를 갖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강조합니다. 김 의원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별 핵심 인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최근 각 지구장들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특정 정당이나 권력과 결탁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JTBC 취재진 질문에 후원자 중 통일교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대대적인 개편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처럼 바뀐 친구 목록 등 새 기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하시던 카카오톡 여러 기능 곳곳에 더 편리한 순간들을 만들며 우리의 일상에 스며듭니다. 어제 카카오는 if 카카오 행사를 열고 15년 만에 카카오톡의 변신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읽지 않은 메시지나 음성 통화를 요약하고 대화의 내용도 파악해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친구 목록은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바뀌는데요. 일상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볼 수 있게 되고 쇼츠나 틱톡 같은 숏폼 콘텐츠를 따로 볼 수 있는 공간도 생깁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시진 않나요? 팀장님이나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내 일상을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보여주고 싶은 친구에게만 내 소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후 친구 목록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등 앱이 되려 불편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자동 업데이트를 막아 업데이트를 최대한 미루는 방법이 퍼졌고요. 평생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다른 메신저를 찾고 싶다 이런 반응들 적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메신저로 사용하고 싶을 뿐 소셜미디어로 쓰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 미국 뉴욕에서 열렸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뉴욕 한복판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I have 10 people with me. I go to the French embassy. No. I'm sorry, President. I'm really sorry. It's just that everything's in frozen right now. There's a motorcade coming right. That's why. I'm sorry. 현재 시간 22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뉴욕 거리를 걷다가 가로막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렬이 오고 있다면서 경찰이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마크롱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How are you? Guess what? I'm waiting the street because everything is frozen for you. I will follow. But you know, after I would love if we can have a short discussion with Qatar and you on the situation in Gaza because we were. 전화를 마친 마크롱 대통령 30분 정도 뉴욕을 걸었는데요.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이마에 입맞춤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당황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설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기계 고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걷자마자 덜컹 대통령 부부 차례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에스컬레이터 때문인데요. 결국 뚜벅뚜벅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엔 사무부총장과 인사한 트럼프, 에스컬레이터 고장을 언급했고요. 아미나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은 고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연설 도중에도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원고를 띄워주는 프롬프터 장치가 멈춰버린 겁니다. I don't mind making the speech without a teleprompter because the teleprompter is not working. I can only say that whoever's operating this teleprompter is in big trouble. 트럼프는 연설에서 여러 번 유엔을 비판했는데 뼈 있는 농담으로도 들렸습니다.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다시 한번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면서 사고를 언급했는데 그 덕분에 연설이 더 흥미로워졌다면서 장비가 고장나더라도 유엔에서 연설한 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 망신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조해왔는데 본보기가 될 1호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권 관계자들이 1,0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벌여 붙잡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한 섬유회사의 주가. 지난해 초 2만 4천 원대였던 주가가 올해 5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이 기업은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운영자, 금융사 전현직 임원이 가담한 주가 조작 세력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초부터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을 통해 1,000억 원대의 자금을 마련한 뒤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해 1년 9개월 동안 자신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며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2023년 라더견 일당의 주가 조작처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주가를 올린 겁니다. 일당이 얻은 부당이득은 약 400억 원에 달합니다. 주가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유통 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종목의 주가를 약 2배 상승시켰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작전 세력 7명의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원금을 빼내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하는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취득한 부당이득 400억 원의 최대 2배의 가징금을 부과하고 원 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융전문가 3명의 범죄 가담이 확인됐고 행동주의 펀드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는 만큼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여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응단은 이 밖에도 주가 조작 사건 4건을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먹는 게 자폐아의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임신부들이 불안에 빠졌는데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열을 방치하면 태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도 최근 아이를 낳은 산모도 불안한 하루였습니다. 임신 초기 때 두통으로 좀 고생했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약이 태아한테 이런 영향이 끼친다고 그래서 걱정하고 놀랬던 것 같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합니다. 많이 먹었어요. 뉴스 보면서 일단은 혹시나 불안하기도 했으니까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했고. 전문가들은 임신부가 고열에 시달리는 건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임신 5주에서 10주 이 사이에 자궁 내 온도가 한 38.9도씨가 넘으면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심장기형도 증가할 수 있고 유산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등 다른 성분의 진통제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장은 현재 의료계에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임신 중 발열이나 통증 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권고돼 왔다고 했습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제한할 명확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연관성은 제시되었지만 대규모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임산부들은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스웨덴에서는 약 248만 명의 아이들을 10살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했습니다. 약 18만 5천 명이 태아 때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됐는데 자폐나 ADHD, 지적장애 위험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임신부가 자의적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 운영 경비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는 대통령실이 가장 자주 간 카페도 공개됐는데 용산청사 지하에 마련된 아이갓 에브리싱 용산점이었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대통령실의 주요 국정 운영 경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단골 카페가 어디인지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마련된 아이갓 에브리싱 용산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 카페를 무려 100번 넘게 방문했습니다. 주로 회의나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커피나 간식 등을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카페는 중증 장애인 직원 채용 카페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됐고 88호점인 아이갓 에브리싱 용산점은 2023년 3월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된 이후 자리한 건데 현재 아이갓 에브리싱 용산점에는 발달장애인 3명 등 장애인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갓 에브리싱 외에 치킨집이나 도넛 가게 등도 공개된 업무 추진비 내역에 들어가 있었고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관람한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영화 티켓 가격은 79만 9천 원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과 영화를 단체로 관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희수입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제 충칭시와 우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 지사는 협약 시기에 실질적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AI 기업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투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동행한 AI 기업인들과 충칭 소재 특수 로봇 기업인 세븐스 로보틱스를 찾기도 했습니다. 재단법인 에이스 경암이 추석을 맞아 1억 9천만 원 상당의 백미 7,000포를 성남시에 기부했습니다. 에이스 경암이 기부한 쌀은 성남시의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에이스 침대의 사회공헌 재단법인 에이스 경암은 199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쌀 기부를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27년간 기부한 쌀은 16만 7천여 포 4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에이스 침대 안성호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이 3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 경상권은 10에서 60mm, 강원도는 20에서 80mm 이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9도, 제주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